그 아이를 처음 본 건 비가 오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고 저도 정육점 정리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 앞에 교복을 입은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들어올 듯 말 듯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비까지 맞고 있었는데도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아이는 부모를 모두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를 도와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보태던 아이였죠. 그날 그 아이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저희 할머니 생신이라서 그런데 고기 아주 조금만 얻어갈 수 없을까요? 오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아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충청도 작은 전통시장에서 30년 넘게 정육점을 했지요. 워낙 오래 장사를 한 탓에 이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커다란 리어카를 끌고 시장 북문 근처를 지나가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유독 눈에 띄곤 했지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요즘엔 워낙 형편 어려운 집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아이는 늘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언제나 오후가 되면 리어카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채소가게 송씨가 제게 그러더군요. 한 사장님, 저 애 부모 없는 거 아세요? 아유, 부모가 다 사고로 죽었대. 그래서 지금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폐지 주어서 생활하는 모양이더라고. 오후에 할머니 힘들까봐 리어카 대신 끌고 다니는 거래요. 보니까 할머니 다리도 불편해 보이던데. 에휴, 불쌍해. 아니,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저러다 삐뚤어지진 않나 몰라. 부모가 유산도 없었대요. 떡집 김언니 말로는 보험금이랑 살고 있던 집도 꽤 된 걸로 아는데 아이 친척들이 다 가져갔다나 봐요. 할머니는 배움도 부족하고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다 뺏기고 어린 도윤이만 데리고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괜히 그 아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게요. 시장 구석에서 묵묵히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리어카를 끌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은 모습이랄까요? 그 나이면 사춘기가 와서 창피할 만한데도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인생에도 아주 큰 흔적을 남기게 될 거라는 걸요. 겨울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온통 젖어 있었고 좌판마다 걸린 전구 불빛이 물길을 머금고 길게 비치고 있었어요. 생선 가게에서는 비린내가 올라오고 태풍이 온다는 정오 뉴스가 맞는 건지 폭풍 전야처럼 바람까지 을씨년스럽게 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얽혔습니다. 깻잎 싸게 드려요. 아이고 이모, 오늘은 그냥 가져가. 문 닫기 전에 얼른 와. 저도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까부터 그 아이가 제 정육점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비까지 맞고 있었는데 차마 안으로는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복 셔츠는 얻어입은 것처럼 맞지도 않은 데다 해졌고 운동화 앞코는 터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아이는 좀처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꽉 쥔 채 정육점을 보고 있길래 한참을 지켜보다가 제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야, 도윤아! 시장 사람들이 저 아이를 부르던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거기서 뭐하냐? 도윤이는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장님, 어? 도윤이는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생신인데요.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려. 그런데 도윤이는 웃질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말하더군요. 혹시 고기 아주 조금만 외상 안 될까요? 아이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피한지 귀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사춘기 중학생 남자아이가 남에게 외상을 부탁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진짜 아주 조금만 있으면 돼요. 미역국 끓이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할머니 생신상은 차려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진열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과 국거리용 고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도윤이가 놀라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사장님 너무 많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요, 진짜 조금이면 돼요. 생신이라며. 할머니가 손자 덕분에 생일상 받는데 고기 몇 점 먹고 끝낼 거냐? 그래도 돈이 없어서. 저는 반찬 가게 미자 씨를 불렀습니다. 미자 씨, 거기 남은 잡채 좀 담아줘요. 전도 좀 넣고. 어차피 오늘 손님도 없고 장사 다 끝났는데 다른 것도 몇 개만 더 넣어줘. 그러자 미자 씨가 상황을 알아챘는지 말없이 이것저것 반찬을 담아주더군요. 거기에 저는 서랍에 있던 초 2개까지 넣었습니다. 도윤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생신인데 할머니 조금만 드릴 거야? 그러고는 계산대 밑에서 낡은 외상장부를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쓰던 장부였어요. 거기에는 시장 사람들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들고 물었어요. 이름이 정확히 뭐냐? 강도윤입니다.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강도윤, 삼겹살 600g, 소고기 국거리 200g. 도윤이는 제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제가 지금은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갚아. 정말 그래도 돼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도윤이는 긴장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한테 생신 축하드린다고 크게 말해드려. 그 말을 듣자마자
도윤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군요. 저는 괜히 못 본 척 했습니다. 야, 남자가 왜 우냐? 고기 식겠다. 빨리 가. 도윤이는 봉지를 꼭 끌어안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오는 시장 골목을 첨벙첨벙 뛰어갔습니다. 할머니와 오랜만에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었을 도윤이의 모습을 생각하니 제 가슴도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도윤이가 가끔 정육점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외상값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도윤아, 네? 외상값 갚을 생각은 있냐?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할머니 약값이랑...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름방학부터 나와. 일손 모자라. 박스 나르고 바닥 닦고. 대신 밥은 준다. 저 아르바이트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랑 놀려고 부르냐? 그렇게 해서 도윤이는 저희 가게 첫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박스 나르고 바닥 물 청소하고 손님들 짐 들어주고. 일은 힘들었지만 도윤이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도 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갈 가까이 오지 마. 박스는 허리 말고 여기 이 무릎을 써서 들어. 손님이 오면 눈 보고 인사하고. 처음엔 어설펐지만 금방 손이 빨라졌고 시장 사람들도 그런 도윤이를 귀엽게 봤습니다. 정육점 총각 왔네. 도윤아, 이것 좀 가져다 줘. 아이고, 도윤이 일 잘한다. 가끔 반찬 가게 미자는 도윤이에게 삶은 계란을 쥐어줬고 떡집 할머니는 갓 나온 따뜻한 백설기를 도윤이에게 제일 먼저 줬습니다. 시장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누군가 굶는 꼴은 또 못 보니까요. 날이 더운 날은 점심으로 냉면을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 그래야 키 크지. 도윤이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저를 도와주세요? 너는 밥 먹을 때 생각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먹어. 네. 자, 냉면 먹고 이거 가져가. 월급이야. 도윤이는 냉면을 먹다 말고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저 이렇게 매일 맛있는 밥 사주시고 월급까지 주시면. 적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 진짜... 그리고 이건 따로. 교복 맞추는 곳에서 산 깨끗한 교복 한 벌과 신발 가게 박 사장한테 원가로 얻어온 운동화를 넣은 쇼핑백도 건넸습니다. 도윤이는 아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너 할머니한테 맨날 폐지 더 주우러 간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처럼 도서관에서 공부 계속해. 지금은 네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공부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 그제야 도윤이는 들킨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팔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됐고 키도 저보다 훌쩍 커졌습니다. 예전엔 도움을 받는 아이였다면 이제는 진짜 일손이었고 더 이상 세세히 가르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윤아, 등심 들어간다. 네, 사장님. 앞손님, 계산 좀 봐봐. 네. 도윤이와 저 사이에 설명이 필요 없는 호흡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제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기면 도윤이가 직접 손님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병원 좀 가세요. 손님이 뜸해서 의자에 잠깐 앉아 허리를 두드렸더니 도윤이가 힐끗 보고 한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어딜 가? 아이, 계속 그러시다 큰일 나요. 너나 공부나 해. 도윤이는 입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도 점점 쇠약해지셨지만 도윤이가 시장에서 일하고 학교에 잘 다닌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가끔 정육점 앞까지 와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애 사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뭘요. 애가 원체 착해요.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얘 진작 학교 그만뒀을 거예요. 한 번은 시장 문을 닫고 나서 도윤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저 법대 가고 싶어요. 법대? 네.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약한 사람들은 억울해도 어디 말할 데가 없고 돈 없으면 더 당하고 전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검사든 변호사든 그런 거 아무나 되는 줄 아냐? 알아요. 그래서 저 더 열심히 하려고요. 힘들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해. 대신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 네. 도윤이가 아주 오랜만에 아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방학만 되면 정육점으로 출근했고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주민센터 옆 공공도서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도윤아, 잠깐 들어와서 이것 좀 먹고 가. 한참 먹을 때인데 집에는 마땅히 먹을 것도 없을 게 뻔했기에 제 저녁을 주문할 때면 반찬을 덜어놓고 공깃밥을 하나 더 시켜놨다가 도윤이를 붙잡았습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원래도 다리가 안 좋으셨는데 심장까지 약해지셨습니다. 입원하는 날도 많아졌고요. 그때부터 도윤이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를 갔다가 주말에는 정육점 일을 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안쓰러울 정도였죠. 야, 사람이 자야 공부도 하지. 그러자 도윤이가 웃더군요. 괜찮아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요. 그해 겨울 할머니가 결국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 안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할머니와 그 옆을 지키는 도윤이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 힘겹게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장님, 염치 없지만 우리 도윤이 지금처럼 잘 부탁합니다.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며칠 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발인 날 아침 묵묵히 상주 역할을 하던 도윤이 어깨에 제가 손을 올리자 그제야 도윤이는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진짜 저 혼자예요. 아니다. 혼자 아니야. 시장 사람들 다 있잖아. 나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고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응? 도윤이는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아마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기 직전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처음엔 다들 설마 했죠. 허름하지만 살아있는 곳이었는데 결국 소문은 통지서가 되었고 통지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점포 이전, 보상협의, 명도 일정. 상인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져 갔습니다. 아, 이 보상금으로 어디 가서 장사를 해? 권리금은 어쩌라고? 아, 우린 세입자인데 우린 그냥 나가라는 거야? 시장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분통을 터뜨렸지만 누구 하나 명확히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눈빛의 도윤이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에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오지. 정말 괜찮으세요? 오랜 세월 함께한 정육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도마, 벽에 붙은 달력, 손때 묻은 계산기, 그리고 장부. 시장이 철거를 앞둔 날 상인들은 하나 둘 짐을 쌌습니다. 천막이 뜯기고 간판이 내려오고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키던 물건들이 박스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도 정육점을 정리하느라 칼을 신문지에 싸서 상자에 넣었고 도윤이는 냉장고 안을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다른 데 가셔서도 장사하실 거죠? 글쎄다. 하셔야죠. 자리 구하는 게 말처럼 쉽냐? 도윤이는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적당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가 거의 비었을 때 계산대 맨 아래 서랍에서 외상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장부를 왜 버리냐? 사장님, 저 그러고 보니까 아직 다 못 갚았네요. 매번 신세만 지고. 야, 너 진작에 다 갚았어. 아니에요. 제가 사장님한테 받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럼 나중에 사람 돼서 갚든가. 평소 같으면 툭 던졌을 농담인데 도윤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또 우냐? 그렇게 울면 꼭 세상 끝나는 것 같잖아. 저는 진짜 사장님 아니었으면. 알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아, 잘 살아라. 사장님도요. 공부 그만두면 죽는다. 네. 밖에서는 철거 용역들이 멀리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텅 빈 정육점을 돌아봤습니다. 그날 그렇게 도윤이와의 헤어짐은 특별한 약속도 없이 끝이 났습니다. 연락처도 주소도 정확히 주고받지 못하고 다시 보자. 그런 흔한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뒤 지나온 8배는 길었습니다. 계절만 8번 바뀐 게 아니라 사람 하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을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소식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연락처도 없었고 사는 곳도 몰랐으니까요. 가끔 시장 사람들과 술 한잔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됐을까? 대학은 갔겠지. 아유, 걔는 워낙 똑똑했으니까.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도 시장이 사라진 뒤 동네 외곽에 작은 정육점을 얻어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은 손님은 없었어요. 허리도 점점 아파왔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어느새 60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손님도 없는 한가한 시간이라 고기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십니까? 습관처럼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웬 젊은 남자가 서 있더군요. 키도 크고 어깨가 단정했습니다. 눈빛은 고닫고 검은 정장 차림에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지요. 아무리 봐도 이 동네 정육점 손님 같은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뭔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자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어서 바로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예? 남자는 웃는 것도 같고 우는 것도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그때 외상장부에 이름 적어주셨던 그 학생입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파리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앳된 얼굴은 사라졌지만 눈매 어딘가에 그 비 맞던 소년이 남아있었습니다. 도윤이냐?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사장님. 강도윤입니다. 순간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 진짜 너냐? 저는 무작정 다가가 도윤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꿈인가 싶어서요. 아, 진짜 도윤이야? 네, 사장님, 저 왔어요. 많이 늦었죠?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남자가 된 도윤이도 울고 늙은 정육점 사장도 울었습니다. 그날 가게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보다는 눈물이 먼저 나왔거든요. 도윤이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예전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벽 한쪽에서 도윤이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때 그 가게에 있던 외상장부였습니다. 설마 아직도 버릴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넌 지금 뭐 하는데? 도윤이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저 검사 됐습니다. 검사? 네. 사장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 편에 서고 싶다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 검사 됐습니다. 오, 이놈이 진짜 해냈네. 사장님이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정말 해낸 겁니다, 그 녀석이.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던 그 녀석이 정말 검사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잘했다. 진짜 잘했어. 사장님 덕분이죠.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평생 살면서 받았던 그 어떤 칭찬보다 더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하지만 도윤이가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인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예전 시장 자료 좀 기억하세요? 알고 보니 도윤이는 우연히 재개발 관련 자료를 보다가 예전 시장 상인들 상당수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보상 기준은 불투명했고 특히 세입자 상인들은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나간 경우가 많았다더군요. 도윤이는 쉬는 날마다 옛 시장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미자 아주머니도 만나고 떡집 할머니도 만나고 생선가게 사장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법률 구조기관 연결부터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며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검사 신분이라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은 정확히 선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더군요. 처음에는 다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괜히 나섰다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도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늦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불법 소지가 있는 보상 절차는 관계기관의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썼습니다. 도윤이는 어느 날 옛 시장 상인 몇 명과 허름한 복지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도윤은 칠판 앞에 서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합의 당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이 적정했는지, 실제 점유와 영업기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증빙이 남아있다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커서. 아주머니, 저 아직도 아주머니 잡채맛 기억합니다. 순간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터지는 웃음으로 상인들의 굳은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 저 청년이 언제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가 키우는 게 아니다. 다만 무너질 때 한번 받아주면 제 힘으로 다시 자라나는 것이다. 시간은 걸렸지만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누락되었던 보상 항목이 다시 검토되었고, 저를 비롯한 몇몇 상인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쳐 포기했던 사람들이 최소한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받았습니다. 추가 보상을 받은 날 제 가게 안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휴대용 버너와 팬을 사와서 가게 문 닫은 뒤 삼겹살을 구운 것입니다. 각종 반찬은 반찬댁 미자가 싸왔고, 떡집 할머니는 백설기와 절편 등 떡을 한 무더기 가져왔습니다. 한때 같은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웬 고기 파티야? 아, 몰라요. 간 검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거지. 아, 간 검사가 아니라 그냥 도윤이라니까요. 다들 웃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소리 위로 오래 잊고 있었던 말들이 오갔습니다. 시장 얘기, 예전 손님 얘기, 비 오던 날 천막 날아가던 얘기, 누가 누구한테 외상 떼인 얘기. 웃다가 울컥하고 울컥하다가 또 웃었습니다. 도윤이가 잔에 물을 따르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 같은 날을 꿈꿨습니다. 사장님께 제대로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요. 아이, 뭘 또 그런 걸 하냐. 그날 사장님이 외상장부에 제 이름을 적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학교를 그만뒀을 겁니다. 생일상 하나 차리기 위해 찾아간 그 정육점에서 저는 고기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거였어요. 방학마다 일 시켜주시고, 교복 사주시고, 책 사주시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장님은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외상값 오늘 다 갚겠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조심스레 작은 액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장부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복원한 이미지와 그 아래 새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 삼겹살 600g, 국거리 200g, 상환 완료. 인생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 야, 이걸 또 언제 만들었냐?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래 준비했습니다. 도윤아, 네 사장님. 잘 컸다. 그 네 글자의 도윤이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 보험금을 가져간 친척들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연락은 없다더군요. 하지만 도윤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돈은 가져갔을지 몰라도 제 인생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긴 건 너다. 돈을 빼앗은 사람들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네가 이긴 거다. 지금도 제 정육점 한쪽 벽에는 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손님들은 종종 묻곤 하죠. 사장님, 저건 뭐예요? 사장님이 누구 생명을 살렸어요? 그러면 저는 조금 으스대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 내가 검사 하나 키웠지. 그러면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어요. 하지만 가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는 밤이면 그 액자를 한참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비 내리던 그 겨울 저녁을 떠올립니다. 사장님, 할머니 생신인데 고기 조금만 외상 안 될까요? 저는 그때마다 중얼거립니다. 그래, 잘 왔다. 그날 우리 가게로 와줘서 참 고맙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받았던 친절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고마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저의 보잘것없는 채널에 방문해주신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